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 폐렴 같은 거 생기면 이거 응급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제가 소아과 친구가 그러더라고. 어린이는 폐렴이나 이제 간단한 감기도 약을 길게 주면 안 된다. 왜냐, 얘네들이 하루 이틀 만에도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여태까지는 그거를 몰랐어요. 왜냐면 어른들은 보통은 약을 주게 되면 귀찮으시니까 환자분들이 한 5일쯤 주세요 항생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 케이스가 바로 감기 증상으로 와서 첫날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열도 안 나고 그냥 괜찮았는데 환자분 조금 이제 증상이 많이 심하다. 그래서 기침가래 있어서 엑스레이 찍었고 기관지염에 준해서 약 주고 보냈는데 다음날 고열이 막 심하게 와서 왔는데 하루 만에 뒤에 이렇게 폐렴이 심하게 온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백혈구 혈액 검사했더니 33,000. 예, 어쨌든 잘 치료하고 전환시켜드렸는데 이 정도면요 하루 만에 이렇게 진행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1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응급입니다 아닙니다를 감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이 케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30대 남자분인데 막 식은땀 흘리고 복통 그리고 응급실 가서 CT까지 찍고 왔는데 괜찮다고 하셨던 분이 있었다고. 응급실에 이미 한번 갔다가 오신 분이어서 의뢰 오셨을 때 제가 선생님 너무 배가 아픈데 응급실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사실 근데 응급실에서 검사 다 하셨으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저도 그럼 약만 주고 첫날은 보는데 왜 그렇게 배가 아플까? 그러면 이제 저는 좀 다른 검사로 소화기내과니까 뭐 세균 검사 같은 걸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분변을 봤더니 분변도 정상이시더라고요. 세균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근데 다음날 환자분이 진짜 식은땀을 막 흘리고 마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심리적인 건 아닐 것 같고 너무 아파 보이고 그러니까 수액을 맞춰드렸어요. 근데 환자분이 아무래도 낫지 않는 통증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역류성 식도염 준해서 뭐 위궤양, PPI 다 주고 했는데도 다음날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다. 그래서 그날은 초음파를 다시 봐드렸거든요. 사실은 CT를 찍었는데 초음파를 역으로 보는 경우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점막에 이렇게 너무나 커다란 궤양이 딱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바로 이어서 내시경 했더니 이렇게 피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예. 혈관도 노출돼 있고 이래서 이거 집에 가면 바로 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 그때 고민했었어요. 응급실 보내야 될까 입원시켜야 될까. 근데 환자분이 전 선생님한테 저를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집에 가셨죠. 그리고 2주 뒤에 좋아지셨어요. 근데 검사를 잘 하신 것 같은 게 환자분들은 CT 찍으면 완벽한 검사로 생각하세요. CT 찍어서 괜찮으면 장 같은 경우는 점막을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얼마 전에 CT 찍었는데 괜찮았다. 그러면 큰 병 아니구나 그러고 집에서 버티는 경우도 있는 거죠. 1년 차 때 술을 좀 많이 마신 날 그 다음날 막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발로 응급실을 찾아갔죠. 수액을 놔주는데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급성 위염. 근데 급성 위염도 그렇게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막 수축하고 이제 위장이 근육이잖아요. 술을 많이 드셨을 거예요. 분명히 술병이라고 하거든요. 맞아. 네, 저기 청진해 보면 막 천둥 소리가 들려요. 막 수축하고 막 난리 나고 그래서 난리가 났구나. 그래서 저희가 부스코판이나 뭐 이런 이완되는 주면은 바로 좋아지세요. 그러면 그럴 때 이 정도로 아파서 응급실 갔는데 이럴 때도 이런 궤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과음으로 인한. 여기 뒤에 그 케이스 나오는데요. 네. 예. 여기 우리 부회장님 같은 케이스인데요. 제 나이네요. 네. 고량주가 진짜 독주잖아요. 그때 고량주. 네. 저 고량주. 네, 고량주 50도면 이제 식도 다 타고 맞아. 내시경 했더니 다 부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치료 저희가 위산 억제하는 거 한 8주 먹였더니 이렇게 좋아지셨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응급실을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응급이다 아니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응급실 안 가셔도 되세요. 이런 거는 당일 내시경이 되잖아요. 저희 보통 외래에서 그래서 전화 한 통 해주시고 저 오늘 가는데 내시경 당일 됐나요? 그래서 금식하고 오시면 바로 해드립니다. 잠깐 근데 오늘 잠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성 선생님 병원은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우리 김 선생님 병원은 안 찾아가실 것 같아서 이미 대박이라서. 이미 그러니까 당일 내시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내시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다가 요즘에는 안 하고 있어요. 환자가 없어가지고 내시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저 내시경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기계를 팔아버려가지고 병원이 힘들어서 이분은 내과로 너무 잘 되셔갖고 기계를- 외래가 기니까 그렇고 기계를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슬픈 얘기인데 이건 뭐 무슨 사실은 저는 이거 홍보해도 되나요? 병원이 너무 안 돼서 제가 응급실로 병원을 바꿀까. 그래요? 네, 이렇게 제가 위례라는 곳에 있는데요. 위례가 베드타운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이 도시 공동화 현상을 낮에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사람이 없고 저희 동네 좀 살려주세요. 근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케이스를 보면서 느낀 게 네. 어쨌든 환자분이 판단을 할 때 히스토리가 중요하다. 이분처럼 꼬량주를 먹다가 타는 듯하게 아프면은 그때는 응급실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제 외래로 가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전 어른분들이 흉통이 있을 때 기저질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고 평소에 이제 운동을 할 때 좀 가슴 불편한 감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뭐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겪어본 적이 없는 극심한 흉통 같은 게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응급실로 가는 거고 지금처럼 뭔가 전날에 커피를 먹었거나 야식을 먹었거나 아니면 술을 먹거나 딱 본인이 봤을 때 의심되는 원인이 있는 상태면 그때는 동네 의원으로 가서 이런 식도염에 대한 약을 받아서 먹어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흉통도 오라고 합니다. 왜? 사실 제 외래는 좀 텅 비어 있어서 빨리 되거든요. 원스톱이 다 되거든요. 뭐 엑스레이부터 해서 뭐 PCR 다 됩니다. 진짜 응급실인데요? 네, 진짜 응급치료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왜냐면, 빨리 진단하고, 빨리 디시전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한 라인으로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의사 한 라인이 더 좋잖아요. 예. 그래서 뭐 닥터콜 해서, 삼성이나 뭐 이렇게, 뭐 서울성 뭐 이런 데는 정말 빨리 받아줘요. 거기 심장센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MI 진단하고 딱 쏴드리기만 하면 바로 그날 들어갑니다. 맞아요. 아프면 병원을 찾는 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응급질환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정말 그 선생님의 어떤 지식과 소신에 따라서 그렇죠. 환자들은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제가 또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아까 혈변 보내신다고 했는데 저는 안 보냅니다. 옛날에 그 응급실에 혈변 전문 의사였어요. 예. 밤에 맨날 저기 집에 안 가고 저기 제가 한때 이 약간 이 바이탈 뽕 있잖아요. 그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이거 하고 새벽 5시까지 하고 이렇게 막 팀이랑 술 먹고 가고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때 배우자님이 한 이틀 동안 눈물을 흘리시고 막 그러셨다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죠. 애기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희. 자제분도 3분이신데. 그때는 하나였어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저희 다니시는 고혈압 환자분이셨거든요. 근데 외국 분이신가요? 손주 아니요, 제가 이제 예시로 그냥.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78세신데 손주 많이 보면서 갑자기 피가 나왔대요. 근데 제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얘가 옛날에 철없을 때 바이탈 뽕에 이렇게 우리 엄마가 애기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가끔 저러면 눈물이 핑 돌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늦게 이해해가지고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저도 죄송해요. 외국 환자. 네.